오늘의 뜨거운 이슈 커버 스토리 맡아주게 됐습니다. 자, 조윤주 아나운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무척 덥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겠고요. 예. 습도 또한 높아서 여름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비 소식은 없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이제 5mm 정도의 비가 내린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예요. 네, 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애초에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어제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예.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법원 실무상 이 기일 추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네. 다시 말해서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예. 다만 이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 논란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예. 서울고법이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걸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가 돼 있는데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의 시각은 크게 엇갈렸어요. 네, 먼저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 대통령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대통령 재임 시 중단되도록 법원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예. 기존에 추진하던 형사소송법 개정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취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른 재판도 한 4개 더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개별 재판부, 물론 이번 재판부는 판단했지만 다른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은요?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면서 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의 엇갈린 입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대일 외교 첫 테이프를 끊었잖아요. 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했죠. 네, 어제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요.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취임 이후 이루어진 두 번째 정상 통화입니다. 네.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또 이어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도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을 했는데요. 또 향후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직접 만날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처음 대면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은 G7 회원국이고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2주도 되지 않아서 일본 정상을 대면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 G7 기간 한일 정상 간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나라의 정상이 한데 모이는 이 다자회담인데다가 일정도 2박 3일로 짧기 때문에 양자회담이 성사되다 하더라도 약식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양국 정상이 처음 마주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천명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실용 외교까지 짚어봤고 실용 외교를 천명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또 가져올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어제 가졌어요. 직접 주재했고요.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 방안과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예.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또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난달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도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둘러싼 내홍, 개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을 5시간 넘게 했다면서요? 네,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를 어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의총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각종 혁신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두고 현재 당내에서는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친윤계를 포함한 주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 감사를 포함한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비판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혁신안이 우리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대 개최 시기를 두고선 대다수의 의원이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 어제 김 위원장의 거취나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이르면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 당무감사는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입니다. 자, 그리고 차기 지도체제 하나의 또 축이 되겠죠. 새 원내대표요. 언제 선출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 등록은 14일 하루 동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에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었는데요. 네. 권 원내대표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아마 수행을 할 걸로 보이는 방침입니다. 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요. 4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언석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전 과정에서도 향후 개파 간 갈등 양상이 신경전 이어질 거란 예측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게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차기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주목이 됩니다. 마지막 코너입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및 토니상 작품상 등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로는 Maybe 해피엔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작품상과 극본상을 포함해서 미국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토니상은 연극과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릴 만큼 공연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한국 뮤지컬이 뮤지컬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브로드웨이에서 정상을 선 건 지난 1995년 처음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서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을 국내 무대에 올린 지 30년 만입니다. 그래요. 예. 네, 지난해 위대한 개츠비가 의상상을 받긴 했지만 국내에서 초연된 완성 작품이 토니상을 그것도 작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쩌면 해피엔딩은 가까운 미래의 한국을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입니다. 아마 이번 수상으로 국내 공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0주년 기념으로 오는 10월 30일에 두산 아트센터에서 개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조경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